출장이야, 일본으로. 남편은 내 생일날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SNS 속 그는 회사 여직원과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사랑이 도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초 하나 남은 케이크 앞에서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쓴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날까지는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도윤 씨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케이크 준비해뒀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출장 들어갔어. 일본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생일 다음에 챙겨줄게. 전화는 짧게 끊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거짓말이란 걸. 저녁 6시 친구 은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진아, 이거 혹시 도윤 씨 아냐? 첨부된 사진 한 장. 인스타그램 캡처였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회사 여직원 미연이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배경은 인천공항 출국장.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사랑이 도피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잖아. 중얼거린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곧바로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미연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 탑승권, 기내식. 모든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도시락을 먹고, 제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제가 모르는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말랐습니다. 가슴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초 하나가 혼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그 모습을요. 나도 저렇게 녹아 없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10년. 저는 아침마다 남편의 밥을 차리고 저녁마다 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들 만남도 줄이고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그만뒀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땠을까요?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 그는 누구를 그리워했을까요? 제가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누구를 만나고 있었을까요? 다 헛된 거였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초는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연기만 남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명함, 영수증, 메모지들.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작년 크리스마스, 올해 발렌타인데이, 전부 미연과 함께였습니다. 출장이라더니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혹시 몰라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차가워질 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서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펜을 놓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내가 갈까?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첫째, 통장 정리. 둘째, 진명의 확인. 셋째, 변호사 선임. 모든 준비는 조용히 철저하게. 도윤 씨, 당신이 떠난 이 생일이 내 인생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케이크 위에 남은 촛농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생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축하해요, 한서진.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제 생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이 집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알던 숫자를 지우고 제 생일로 새로 설정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이제 당신 집이 아니에요.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다음은 옷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다려주고 정리해주던 옷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입혀줬는데 다른 여자 만나러 갔구나.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만 씁쓸하게 비틀어졌습니다. 옷장을 비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 이때는 진심이었을까? 액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남편의 물건들도 전부 박스에 담았습니다. 명함, 수첩, 볼펜, 시계.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이젠 전부 쓰레기였습니다. 추억도 유통기한이 있나 봐요. 박스 5개가 현관 앞에 쌓였습니다. 그 위에 쪽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아니면 버려주세요. 짧고 차갑게 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서진아, 도윤이 연락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지금 일본에 출장 가셨어요. 출장? 무슨 출장? 회사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 그럼 됐다. 나중에 애 데리고 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끝이네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편을 위해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굴 위해 만들어야 하지?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냉장고가 제 마음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아,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제 들어올 수 없어요.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현관 앞에 집 놔뒀으니 가져가세요. 야, 한서진. 정신 차려. 문 당장 열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도윤 씨, 저 어제 인스타 봤어요. 일본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순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을 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현관 밖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박스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가져가지도 않았네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베개를 치웠습니다. 이불도 새로 깔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담배 냄새도 남성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방이었구나.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제발.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한서진이에요. 그냥 한서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넓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눈가,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은 차분했습니다. 부인 재산 분할 관련해서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결혼 전 재산이나 별도 명의 자산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한남동 저택, 여의도 빌딩 지분, 그리고 해외 계좌 몇 개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본명은 한서진이 맞지만 호적상 이름은 한성그룹 회장 한태준의 장녀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사신 건가요? 네, 10년 동안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저 자체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절차는 훨씬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남편 회사 조사 좀 해주세요. 무슨 이유로요? 제 직감이에요. 뭔가 숨기고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저는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올 시간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다. 내 남편 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것 같았니? 10년 동안 지켜봤다. 이제 그만 돌아와.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어느 쪽이요? 한성그룹 본가요?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이 길을 떠날 때 저는 28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었고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8배 제 얼굴엔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한서진입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급히 전화를 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철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집이었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장미가 피어 있었고 분수가 물을 뿜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천천히 걸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왔구나. 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가구들, 익숙한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앉아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10년 만이구나.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온 이유는 뭐냐? 실패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사랑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예상하셨어요? 당연하지. 재산 없는 너를 10년 동안 사랑할 남자가 얼마나 되겠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거짓말.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 눈빛 봐라. 이미 결심했잖아.
복수하려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니? 넌 내 딸이야.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남편 회사 실사 보고서다. 어떻게? 내가 시켰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한성그룹, 하청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부정계약 의혹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건 내 남편 회사 돈 빼돌렸다. 그 여자랑 쓰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3억, 5억, 8억? 이 정도면 횡령이에요. 맞아. 증거도 확보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탐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라. 용서할 거냐, 복수할 거냐.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었습니다. 복수할 거예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와라. 네.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로 발령 낸다. 갑자기요? 갑작스러울 것 없다. 원래 내 자리였어.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1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봤으니 이제 제대로 살아봐라.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일 먼저 해.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평범한 삶이 오늘 끝나는구나. 혼잣말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때 집사 김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아가씨, 방 정리해뒀습니다.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린 것처럼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속 어딘가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시작이에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50통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연락 좀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남편 회사 비리 조사, 검찰에 고발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별을 보며 사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는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한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복귀, 언론 발표, 그리고 남편과의 마지막 대면. 준비됐어, 한서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위해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출근 알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한서진이 아니라 한성그룹 상무 한서진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입었던 옷이었지만 여전히 새 것처럼 보관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혼잣말을 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부 한서진이 아니라 임원 한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구나. 립스틱을 바르고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8시 30분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이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딸 아냐? 진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10년 만에 복귀한 거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전략기획실 입구였습니다. 스트러티직 플래닝 오피스? 영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팀 상무로 부임한 한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의심, 경계,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낙하산 아닌가? 회장 딸이라 온 거 아냐? 그런 생각이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첫 회의 30분 후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짧게 지시하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쪽 독립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상무 한서진. 손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영 인사였지만 몇 개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혈연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좋아요. 보여드리죠. 이메일을 닫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협력업체 리스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테크비전 주식회사. 남편 도윤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계약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연간 50억 규모의 하청 계약이었습니다. 50억?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읽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중간 수수료 항목이 너무 컸습니다. 이건 뭐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제 라인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 도윤의 서명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준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 파일을 저장하고 내부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테크비전 긴급 감사 요청합니다. 증빙 자료 첨부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12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화면에 협력업체 리스트가 떴습니다. 이번 분기 협력업체 평가를 재점검하겠습니다. 상무님, 이미 완료된 건데요? 한 팀장이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로요? 계약 내역 중 불투명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테크비전건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테크비전은 이 팀에서 관리하던 업체였습니다. 테크비전은 우량업체로 평가받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항목에 빨간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십니까? 담당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답변 어려우시면 감사팀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20번째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좀 받아. 무슨 일이야? 왜 연락 안 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나온대. 너 혹시 뭐 알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눈치챘네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당신 인생엔 폭풍이 오겠네요. 혼잣말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잘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집에서 식사하자. 할 얘기가 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퇴근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테크비전 관련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거래 명세서, 입금 내역. 모든 증거를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파일을 암호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 전달합니다. 검찰 고발 시 활용해 주세요. 일을 마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다 끝낼 거야. 창밖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건물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와 로비를 걸었습니다. 밖에는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서 남편도 오늘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가?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누구요? 도윤 씨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만하죠. 네, 그럴만해요. 차는 조용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 첫날 어땠니? 괜찮았어요. 복수는?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다음 단계요? 언론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이요? 내 정체를 공개할 시간이다. 그럼, 그래, 내 남편도 알게 될 거다.
내가 누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라. 비서실에서 도와줄 거다.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내일 해야 할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칼날은 차갑게, 복수는 조용하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딸 복귀, 10년 만에 귀환, 그 이유는 신분 숨기고 살았던 재벌 상속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 묶은 머리, 최소한의 화장.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한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복귀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평범한 여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재산이 아닌 제 자체를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랑은 진실하지 않았고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으로서 그리고 한서진 개인으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카메라 렌즈 너머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분은 아셨습니까? 부인의 신분을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아마 지금 알았을 겁니다. 로비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도윤 씨, 한마디만. 부인이 재벌가 딸인 거 몰랐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혼 계획 있으십니까? 진행 중입니다. 재산 분할은요? 청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제 재산이 아니니까요. 기자회견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비서 김대리가 따라왔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하셨습니다. 그래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진 한성그룹. 재벌 상속녀 10년 숨김. 남편 몰래 평범하게 산 여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남편 충격 받았겠네. 진짜 사랑 시험한 건가? 하지만 저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김대리님, 테크비전 감사 결과 나왔나요? 네, 오늘 오후 보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크비전 긴급 감사 보고서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중대 비리 다수 발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횡령 금액 8억 3천만 원. 계약서 위조 12건.
허위거래 명세서 27건. 담당자 김도윤 테크비전 이사. 이 정도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8억이나? 그 돈으로 무얼 했을까요? 여행? 선물? 호텔? 전부 다른 여자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무님, 테크비전 대표이사 김도윤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요? 네,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보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 한서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서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너 한성그룹 딸이었어? 네, 그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말할 필요 없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속인 거잖아. 속인 건 누구죠? 제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일본 출장 간다며. 여직원이랑 도피한 사람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요. 남편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회사 돈 8억 빼돌린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서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무엇을요?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과는 검찰에 하세요. 뭐? 고발 들어갔어요. 어제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왜요? 안 될 이유 있나요? 우린 부부잖아. 서류상으로만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세요. 할 말 없어요. 서진아, 경비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할 거야.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검찰에서 테크비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소환 통지 나갈 겁니다. 남편분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이제 진짜 끝이에요. 혼잣말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테크비전 대규모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화면엔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중인 직원들 모습,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떴습니다. 김도윤 이사, 8억 횡령 혐의.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보다 무거운 건 업보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한성그룹 상속녀의 복수, 10년 숨긴 신분, 그 이유는 재벌가 며느리 아닌 재벌가 딸. 포털 사이트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테크비전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고 직원들은 사표를 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비서 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손님 오셨습니다. 누구죠? 미연 씨라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그 여자였습니다. 보내세요. 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떨리는 손. 앉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요? 전부 다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랑 사귄 것, 출장이라 속인 것, SNS에 사진 올린 것, 전부 제 잘못이에요. 알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왜 용서해야 하죠?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도윤 씨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이었죠? 네. 미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 씨,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저 몰래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 끝났어요. 회사도 망했고 도윤 씨는 검찰 조사받고 있고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들이 한 짓 다 책임져야죠. 하지만 이제 그만 가세요. 할 말 없어요. 미연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분명.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연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이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잘 처리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니? 별일 아니에요. 거짓말.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후회하니? 모르겠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하지? 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왜요? 복수는 끝이 아니거든.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가 뭘 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봐라. 급할 것 없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뭘 하지? 질문은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서진 씨, 나 이제 끝났어. 회사도 망했고, 집도 압류됐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후회되지? 남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였습니다. 늦었어요. 알아. 근데 서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예요? 우리 진짜 사랑했던 거 맞아? 처음엔 진심이었던 거 맞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이젠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을까? 질문은 답 없이 떠돌았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테크비전 김도윤 이사 구속영장 신청. 화면엔 법원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도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부인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가듯 들어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처음엔 낙하산이라 무시했지만 이젠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인사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김도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구치소에 있다. 차갑고 좁고 외로운 곳이다. 하지만 당연한 벌이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가벼운 거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속였어. 너의 사랑을 배신했어. 너의 신뢰를 짓밟았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잃은 게 뭔지.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지.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하나만 알아줘.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정말 사랑했어. 재산도 집안도 몰랐지만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았어. 그게 진심이었어. 언제부터 변했는지 모르겠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너를 잃었다는 거야. 영원히. 미안해, 서진아. 그리고 고마워. 1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마이너스 도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결심한 후 처음이었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 누구를 욕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남편인지 저 자신인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붉은 코,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서진 재단을 설립합니다. 여성 자립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겪었으니까요. 배신도 상처도 절망도.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원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용서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네, 아버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서진 재단 설립 발표 이후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서진아, 나 은주야. 오랜만이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요즘 바쁘지?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재단까지 만들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만날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저 기억하세요? 아파트 부녀회장 박 여사예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어쩜 그렇게 숨기고 사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부녀회에서 자선 바자회 준비하는데 재단에서 후원 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머, 왜요? 이웃인데. 바쁘네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친척, 지인,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도와주세요. 투자 좀 받고 싶은데요. 사업 제안 있습니다.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동안 차갑게만 대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 어머니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듣는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습니다.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한성그룹 딸이었다니. 사실 도윤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역시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도윤이 지금 구치소에 있잖니. 혹시 선처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서진아, 제발. 그래도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잖니. 그 10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적 없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 와서 부탁하지 마세요. 늦었어요. 너 지금 버릇없게.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그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서진 씨, 제발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거절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발이요. 도윤 씨 좀 도와주세요. 왜 제가요? 당신 남편이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 도윤 씨 배신했잖아요. 뭐? 검찰 조사 때 전부 도윤 씨 책임으로 돌렸다며요?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당신 진술 내용 전부요. 나도 살아야 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 짓밟아도 되나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수한다고 도윤 씨 인생 망쳤으면서 미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요. 당신이 고발 안 했으면, 도윤 씨가 횡령 안 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도 없었겠죠. 차갑게 잘랐습니다. 미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변호사 비용이 없어요. 안 돼요. 왜요? 당신 재벌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많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 미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결국 똑같아요. 돈으로 사람 짓밟고 권력으로 복수하고 우린 사랑했는데 당신은 사랑?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도윤 씨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당신은 몰라요.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도 꿈도. 그래서 훔친 거예요? 남의 돈, 남의 남편?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미연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들 똑같구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또 속보가 떴습니다. 테크비전 이현미 대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화면엔 미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현미 대표 횡령 공범 혐의. 검찰 조사 중 리모컨을 껐습니다. 결국 자멸하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부인, 이혼 판결 나왔습니다. 네. 위자료 없이 이혼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혼했어. 이제 자유야.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자유가 이런 건가? 질문은 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이혼 판결 났다며? 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 그러니? 피곤해요. 거짓말.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후회하니?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럼 그냥 허무해요. 허무? 네. 복수도 끝났고 이혼도 됐고 자유도 찾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지. 왜요? 복수는 끝이 아니니까.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복수 말고 너를 위한 삶.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봐라. 급할 것 없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네, 너 혼자가 아니다. 기억해라. 등을 토닥이고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위한 삶, 무엇일까요? 10년 동안 남편 위에 살았고, 지난 한 달은 복수 위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한서진을 위한 삶,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복수가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무너짐이야.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어딘가에서 남편도 미연도 같은 빗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상담 신청이 들어왔고 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무님, 이번 달 지원자 30명 넘었습니다. 비서 김대리가 보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언론 반응도 좋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간담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무님, 방문객 오셨는데요. 누구죠? 김도윤 씨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보내주세요. 10분 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봤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흰 머리가 많아졌고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진아, 부탁이 있어서 왔어. 도윤이 많이 아프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은 다니시나요? 구치소 안에 있잖니.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간 수치가 안 좋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서진아, 제발 부탁이야. 병원 좀 보낼 수 있게 해줄래? 제가 어떡해요? 당신 아버지 힘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제발, 제발이야. 시어머니는 손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잘못했어. 다 알아.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이야. 제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말? 네, 병원 치료는 받게 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알아.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미안했어. 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며느리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지. 이제야 후회해. 됐어요.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 수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부인. 도윤 씨 건강 상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병원 치료 필요하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혼잣말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확인했습니다. 어떤가요? 간경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가요? 지금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송 가능한가요? 제가 법원에 청원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한서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미워했는데, 복수했는데 왜 걱정이 되는 걸까요? 이게 사랑의 잔재인가? 질문은 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 병원 이송 허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들어가시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3층 병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아? 도윤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왜? 왔어? 몰라요. 그냥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모습을 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 보여요. 괜찮아. 거짓말. 알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네. 고마워. 병원 오게 해줘서.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서진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10년 동안 너한테 못했어. 제대로 된 남편.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진짜 바보였어.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데만 눈 돌리고. 그만해요. 서진아, 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왜요? 나도 몰라.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제야 생각나는데 너무 늦었어.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도윤 씨. 응. 후회해요? 매일. 무엇을요? 전부. 너를 배신한 것, 너를 무시한 것, 너를 잃은 것. 서진아,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안 돼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우린 끝났어요. 알아. 도윤은 천장을 봤습니다. 근데 서진아. 네. 한 가지만 믿어줘. 뭐요? 처음엔 진심이었어.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알아요. 정말? 네. 알아요. 처음엔 진심이었다는 거.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응. 몸조리 잘하세요. 서진아.
네. 마지막으로 미안해. 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냥 허무함인지 미워했던 그 이름이 아버지가 됐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 형량 7년 확정.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며? 네. 어땠니? 많이 아파 보였어요. 당연하지. 후회하니?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럼 그냥 안쓰러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야. 네. 미워해도 안쓰러운 게 사람이야. 내가 냉혈한이 아닌 증거지. 그런가요? 그래. 그런 거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7년 뒤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랄게요. 혼잣말이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미움도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건 제 인생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꿈을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새로운 하루야.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나를 위한 하루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고 성공 사례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상무님, 이번 달 정산 보고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단 운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후원금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언론 인터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예쁘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연인, 가족,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이었습니다. 부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도윤 씨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량 일부 감면됐습니다. 그래요? 네, 5년으로 줄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뭐죠? 매달 양육비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작업으로 번 돈으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요? 많진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하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윤 씨,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변하고 있는 거구나. 저녁에 아버지와 식사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밝네. 그래요? 응.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아니요. 그냥 봄이라서 그런가 봐요. 서진아. 네.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이야. 내가 진짜 웃는 거. 그랬나요? 응. 1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안 웃었어.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야 내 딸 찾은 것 같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진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벚꽃도 예뻤고, 날씨도 화창했고, 마음도 평온했다. 1년 전 나는 복수에 불타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움보다 용서를, 복수보다 희망을,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 도윤 씨는 감옥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 나도 세상 밖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걸. 봄이 왔다. 내 마음에도 봄이 왔다. 마이너스 한서진.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쓸쓸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성과 보고 드립니다. 자립 성공 사례 8건, 취업 연결 12건, 창업 지원 5건입니다. 훌륭하네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 상무님께. 발신인은 재단 수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상무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재단의 도움을 받은 이지연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왔을 때 갈 곳도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쉼터를 연결해 주시고 직업 훈련을 지원해 주시고 취업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카페에서 일하며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무님처럼요. 마이너스 이지연 올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혼잣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상무님, 재단 운영 1년을 맞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으셨나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도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청년, 노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네, 어머니.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많이 변했어. 편지 보내는데 전부 너 얘기야.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반성한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너한테 고맙다고 하려고. 괜찮아요. 아니야. 넌 도윤이한테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병원도 보내주고 양육비도 받아주고. 어머니. 응? 도윤 씨 잘 지내고 있죠? 응. 모범수래. 열심히 산대. 다행이네요. 서진아, 너도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두 변하고 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나는 복수만 생각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감옥에서 변하고 나는 세상에서 변하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탕감받았고 나는 미래를 되찾았다. 혼잣말이 강물에 스며들었습니다.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다시 봄이 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니? 네, 아버지. 오늘 얼굴 정말 밝네. 그래요? 응.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정말.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햇살이 따뜻하고 사람들이 웃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한서진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수혜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2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수혜자, 후원자, 언론, 관계자들 모두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상무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년 전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수혜자 한 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한서진 재단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생일날 배신의 순간.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이었습니다. 부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도윤 씨 다음 달 출소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요? 네, 모범수 감면으로. 형기가 단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께 편지 전달 부탁하셨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출소하는구나.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3일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열었습니다. 서진에게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로 재단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자격증도 땄고 무엇보다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잃은 게 무엇인지,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요. 서진, 당신이 제게 보여준 것. 헌신, 인내, 용서.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달 출소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행복하세요, 서진. 마이너스 도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혼잣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소중하게. 잘 살아요, 도윤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산책했습니다.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진아, 표정이 편안해 보이네. 그래요? 응. 뭔가 내려놓은 얼굴이야. 맞아요. 다 내려놨어요. 좋은 일이구나. 네, 아버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강해진 것 같아요. 원래부터 강했어. 아니에요. 약했어요. 참는 게 강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진짜 강함은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맞아. 진정한 강함은 용서다. 그리고 아버지. 응? 사랑도 배웠어요. 어떤 사랑?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말이구나.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재단 3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상무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익명으로 보내셨대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 속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 씨, 혼잣말이 떨렸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재단 3주년이었다. 많은 분들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3년 전 나는 배신당했다. 생일날 남편의 외도로.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새로운 나의 시작.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도윤 씨에게 감사하다.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마이너스 한서진.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길. 혼잣말이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피는 꽃이지만 올해는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시 봄이 왔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나 도윤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서진 씨, 선물 받았어? 네, 고마워요. 별것 아닌데.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윤 씨도 행복하세요. 응. 노력하고 있어. 잘 됐네요. 서진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고마웠어. 진심으로. 저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요, 도윤 씨. 혼잣말이 흩어졌습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을 뻗어받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 덕에 내가 가장 강해졌다. 혼잣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날 진짜 봄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세상 어디에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